예, 안녕하세요. 엄기범입니다. 저기 간증을 하라고 그러는데,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지난 그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. 제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, 지금 이제 50 중반인데,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. 귀중한 사람들. 특히 학교 때부터,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, 연식정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운동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. 사람이 돼야 된다. 그 말씀이 살아오면서 늘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, 고등학교 가서도 그 책상 앞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자 이런 명구를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도 어떻게 우연히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어요. 뭐 신학교는 아닌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, 거기서 이제 제가 신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CCC라고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신앙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. 초급, 중급, 고급, 뭐 LTC부터 순장 교육도 받고, 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여름만 되면 수련회를 했습니다. 전국 대학교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 수련회인데, 강의실에서 잠을 자면서 그 큰 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, 그 2만 명이 또 집회한 그 지역에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하는 그런,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제가 이제 군에 가는데, 군 생활에도 이제 그 사병으로 가기보다는 또 장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, 장교로 또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. 군 생활도 일반 장교가 아닌 또 특별한 곳, 특전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또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 나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고, 사실은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.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. 대학교에서 이제 CC 서클에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 그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요. 적응도 좀 잘 못했고,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 동안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입니다. 제 아내는 이 전라도 김제에 살았고, 주말 부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른들이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신혼 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. 저는 직장을 대구에서 했었고, 제 아내는 이렇게 고향에서 또 직장을 잡았고,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, 어떻게든 이제 대구하고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처음에는 순창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가까운 남원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결국은 안 돼서 대구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, 포항 저 그 토끼골이라고 하죠. 그곳에 자리가 났어요. 그런데 지금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동을 못하고 아내가 다시 그 고향인 김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접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왔죠. 그곳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활동을 했는데, IMF가 왔습니다. IMF가 왔는데 제가 어떤 사업을 했냐면, 그 미국에 있는 제품을 한국에다가 데려와서 대리점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인데, IMF가 오니까 100원으로 팔던 제품이 200원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팔리지가 않죠.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접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. 아내가 있는 김제 지역. 김제 지역에 가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그런 기술도 없고. 근데 제 친구가 비료 공장에 다녔습니다. 퇴비를 파는.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친구 따라다니면서 퇴비 장사를 하게 됐어요. 시골에 가서 이제 친구 따라 퇴비 장사를 하게 됐는데, 이 친구가 영업을 하면서 퇴비를 팔아야 되는데, 이놈에는
퇴비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농촌의 삶이 너무 비폐해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비닐하우스라는 것이 퍼져 있을 때인데 비닐하우스를 한번 하게 되려면 농협에서 또 대출을 받아야 돼요. 대출 한 1억 정도 받아서 하는데 그 1억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농촌에 다니면서 퇴비 장사를 하니까 이 주변에 뭐 농약도 버려져 있고 이 수지 타산을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외상으로 갖다 써서 농사를 지어서 결과물이 얻으면 다시 외상을 갚고 하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빚이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우리가 퇴비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. 그렇게 해서 그 농업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.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의 빚을 좀 탕감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빚을 얻어서 그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은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. 이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돌볼 시간도 없이 24시간을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더라고요. 이게 집은 엉망이죠.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고 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저희들도 어떤 수입이 없으니까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내서 지금 농촌 실정이 이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.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컨설팅 비용을 정부에서 50% 부담하고 농가에서 50% 이렇게 부담하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아직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. 없어가지고 그럼 50% 우리가 안 받겠다.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50%만 받고 이 일을 하겠다. 그렇게 해서 농가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의 어떤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그 자활 후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IMF 터져서 이제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정부가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기 위해서 자활 후견 기간,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좀 해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전국의 각 시도에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자활 후견 기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저걸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보니까 김제시가 인구가 한 8만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5천 명이 넘어나더라고요.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관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업단들을 만들어요. 이제 도배하면 도배 사업단, 또 사업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제 운행에 가더라고요. 지금 노인복지센터도 하고 노인 요양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지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금도 여건이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